서울 노원에서 당선된 4선의 중진이시고요.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먼저 이제 당대표 지금 경선이 네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홍영표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가졌고요. 우원식 의원께서는 먼저 출사표부터 좀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위기에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당의 중심을 잡고 정말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 대승한 총선과 1년 전에 그 완패한 보궐선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에 개혁은 소리는 요란했는데 실속은 보이지 않았고 또 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민생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부동산 값이 급등한 데다가 LH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이 정말 분노를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민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 개혁을 유능하게 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본질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능하게 처리해 가야 될 텐데 그간 저는 당내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네. 또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민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청이 나 있고 저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민주당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민생을 강조해 주셨고요. 지난 총선과 올해 보궐선거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이제 이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네. 물론 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서 이 당선돼서 이제 이 탈당을 한 거였고요. 이 표를 보면 언론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혁신에 다가가는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동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에게 때로는 실망도 안겨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 엄격하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생을 얘기하시면서 먼저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이제 백신에 대한 걱정들이 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백신이 원래 계획대로 잘 수급되게 하고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다수 정부 관계자들이 백신 제조사들과 릴레이 협의를 통해서 백신 조기 도입,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외교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 한미 스와프를 관련해서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당대표가 돼서 백신의 차질 없는 수급 이거는 정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나 경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빨리 일상을 회복해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내 이제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네. V를 언급을 했고요. 실제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재명 지사의 애타는 마음이 저에게도 잘 전달되고요. 네. 충분히 충분히 다 검토를 해야죠. 어디라고 검토 안 하고 그런 일은 없고, 정부도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 중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사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 자국주의가 좀 심화되면서 네네. 이 국제적인 이제 백신 수급 문제가 좀 화두로 떠올라서 러시아 백신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그 유럽 주요국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북미 국가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러시아에서는 뭐 그거를 승인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야말로 효과의 관점에서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을 또 올해 역임하셨고요. 네. 코로나로 인한 또 자영업자의 고충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이 자가 진단 키트 이 도입 문제를 얘기하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모임 금지 완화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야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자가진단 키트나 지금 또 5인 집합금지 등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마치 자기 홍보적 성격처럼 그 제안하는 것은 방역 현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대응하면 국민께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서울은 수도권이고 나아가서 전국의 중심 아닙니까?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례도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방역 지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중앙정부의 기조 지침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5인 집합금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소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그것이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오히려 이렇게 풀었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이 정부 방역 당국과 좀 긴밀히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긴밀히 협의해야죠. 그리고 전국을 그 하나의 단위로 또 그렇지만 이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판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생의 한 축이 이제 코로나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이 이제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공급, 대출, 뭐 세제 이제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좀 어떤 얘기인가요, 의원님? 저는 이제 거듭 강조합니다만 큰 원칙은 급등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예.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이 박탈감과 영불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의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사 대책에 대한 평가 또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 이거는 분명히 하면서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혹시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깎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동산 대책기구를 통해서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또 그리고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대출 방법 세 번째는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네 번째는 무엇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동산 대책 특위 그 당위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 특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종부세 완화라든가 이런 좀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사는데 너무 지나친 대출 규제를 했다거나 또 새로 집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드렸다거나 하는 점들은 꼼꼼히 살펴서 고쳐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기조에 훼손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일을 신중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야당 광역자 단체장들이 이제 모여서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했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이 최근에 비해서 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부담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기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청와대에서 이제 오찬 회동을 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였는데, 네. 야당 의원들이 뭐 집중적으로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뭐 대통령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난번에 저희 당의 대표께서 그 문제 한번 꺼내셨잖아요. 네. 그때 국민들은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는가 그런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권력을 과거에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 야당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사면을 주장하기 전에 네. 그분들의 사죄와 반성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긴 했잖아요. 네네. 예.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라는 것이고 또 그 당 안에서는 그 사과를 무효하는 발언도 또 나오잖아요. 그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죠. 예. 아직까지는 예. 대리 사과를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한 이 반성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반성을 하면 그 다음에 반성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해 가야 될 텐데 반성을 하지 않는데 무슨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당대표는 사실 내년 대선 이제 경선을 또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경선 관리가 공정한 경선 관리가 이제 중요할 텐데 경선 시기를 좀 늦추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경선 시기는 우리의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원칙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원 당규를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이제 국민의힘보다 2달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공정한 경선이 되려면 일단 대선 주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모든 후보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9월 확정 이렇게 시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 위기 상황에 정권 재창출을 해낼 후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또 당이 대선 베이스 캠프로서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들 후보들의 합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당원 당규를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당원 당규를 지키지만 후보들 간에 합의하면 경선 시기는 좀 늦출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합의할 수 있으면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경선일이. 예. 아니요. 5월 2일이니까요. 다음 주. 예, 다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경선에 세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